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색채 1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입니다. 3주차에는 색채 지각의 원리와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눈과 색채인데요. 1교시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 수업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엔 색과 색채의 정의 및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일단 색의 언어적 의미와 색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물리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빛의 특성과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색의 언어적 의미, 사전적 의미와 한자어 색의 의미, 사람 인과 마디절로 구성되어서 사람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한자어 색, 그리고 이 색이라는 한자어 자체가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빛색이다, 그런 의미를 동양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말에서 다양한 색의 쓰임새를 보았죠. 어떤 물체나 물체의 모양,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여성, 더 나아가서 어떤 섹스, 성까지도 그 의미를 확장시킨 예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어체로서의 빛깔의 의미, 어떤 모양새, 생김새,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리고 불교에서의 색, 오온설에서의 색은 다른 네 가지 온들의 물리적인 형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로서의 색,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색과 색채의 비교를 한번 해보았죠. 특히 학문적으로 보았을 때 색이라는 것은 좀 더 물리적인 측면에서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인 반면에 색채학에서의 색은 어떤 감성적인 측면, 좀 더 예술적으로 응용하는 그런 것에 바탕을 둔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색은 감정 전달 언어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 경험 6단계 기억나시나요? 프랑크 H. 망케가 색을 경험하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눴었죠. 가장 첫 번째 단계 보셨나요? 네, 생물학적 반응이었죠. 그 다음은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의한 어떤 연상이나 상징 같은 것들.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나요? 의식적으로 연상을 하거나 상징하는 그런 것이 세 번째 단계였고, 그 위에 단계 기억나시나요? 네, 문화적 영향과 매너리즘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스타일이나 패션 같은 트렌드에 의해서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배웠었고, 마지막 단계, 이건 개개인에 따른 색 경험이 되겠죠. 개인적 관계에서 느끼는 색 경험. 그렇게 색 경험을 6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도 배웠었고요. 색의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색과 빛의 관계, 색상과 파장 영역, 그리고 브라운호퍼선 기억나시나요? 회절 분광기를 통해서 색을 분광했을 때, 빛을 분광했을 때 프리즘을 통해서 나온 스펙트럼과는 달리 파장 영역이 비교적 골고루, 프리즘으로 통해 나온 스펙트럼은 장파장 쪽으로, 그러니까 붉은색 쪽으로 많이 좀 압축되어 있었고, 그리고 단파장 쪽으로 나올수록 파장이 좀 길게 보여졌었는데, 회전 분광기를 통해서 나온 스펙트럼은 비교적 그 파장과 장파장과 단파장의 간격이 일정해서 관찰하기가 좀 더 용이했었고, 그리고 그 파장 사이사이에 검은색 띠를 관찰할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프라운호퍼선이었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색의 물리학적 분류라든가 물리학 측면에서 색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내려봤었고요. 그리고 빛의 특성과 작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빛 특성별 색분류 했었죠. 광원색이냐, 투과가 된 색이냐, 반사가 된 색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특성별로 분류를 해봤었고요. 그리고 빛의 생성 유형별 분류를 했었죠. 빛이 어떻게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백열광, 그리고 그 콜드라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냉온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가운 광, 냉광의 발광, 백열광과 크게 발광으로 나눠봤었고, 또 발광에서는 또 무엇이 있었나요? 전자발광, 광역이 발광, 화학 및 생물 발광, 마찰 발광, 방사선 발광 등이 있었죠. 여기에 또 열자극 발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백열광과
크게 의미가 다르지 않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발광이었죠. 그래서 폭넓게 빛의 생성 유형을 통틀어서 광위로 봤을 때 발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발광에는 전자발광, 광유발광, 화학 및 생물발광, 마찰발광, 열자극발광, 방사능발광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3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 견해, 그러니까 인문학적 정의와 더불어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색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배웠었는데, 이 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이 있다 보니까 그 각 연관된 학문별로 이 색에 대해서 보는 견해, 그 정의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학적 견해에서는 색은 광학적 현상이고 색 자체는 빛이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그럼 다른 학문 쪽에서 봤을 때, 다른 관련 분야에서 봤을 때 색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색에 대한 각 분야의 견해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물리학적 견해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화학적 견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화학적 견해는 색이라는 것이 안료나 염료 등의 진료에 의해서 그 성분이 더 입혀짐으로써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색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 위에다가 안료나 도료, 염료 등을 놓으면 이것이 흰색이 아니라 그 염료 자체의 색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색채라는 것은 빛이라는 물리학적 견해보다 오히려 안료나 염료 등이 진료에 의한 것이다. 이런 화학적 견해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화학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생물학적 견해를 살펴볼까요? 이 물리적 견해와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틀린 것은 뭐냐면, 어떤 물리학적 경우에서는 대상의 어떤 물리적 특성에 중점을 둔 반면에 생물학적 견해에서는 물리적 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물리적 특성을 지각하는 주체,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생물들이 되겠죠. 이런 생물들의 눈, 망막 등에 의해 생리적인 작용이 그 특성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 이제 생물학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심리학적 견해는 또 어떨까요? 심리학적 측면에서 색을 지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기제의 작용과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나왔는데 그 장기간 동안 있었던 실내의 색을 기억하고자 하면 어떤 색이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벽, 천정, 그리고 여러 가지 눈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 환경의 색이 안구를 통해서 망막에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기억하거나 상기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혹시는 이에 대한 의욕이나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에 의거하는 지각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색에 대한 물리학적 견해, 화학적 견해, 생물학적 견해, 심리학적 견해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라면 그 색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내어준 마지막, 물론 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준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다른 견해들과도 맞물려서 여러분 나름대로 누군가 여러분한테 색이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언어로서 가장 여러분이 잘 정의하고 또 상대방을 잘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색의 의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색채 지각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목표 색채 지각 과정이 이해가 되겠고요. 색채 지각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색채 지각의 3요소, 그리고 지각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지각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 추상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막대세포, 원뿔세포, 막대세포, 추상체, 간상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빛은 빛을 발생시키는 광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물체에 닿게 되고, 그리고 이 물체는 빛 파장의 일정 부분을 흡수하고 일부분은 투하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일정한 파장대의 색은 반사를 시킵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물체의 색은 투과되거나 반사된 파장대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그 반사된 빛, 투과된 빛을 수용을 하고, 이러한 수용된 빛, 감지된 빛을 뇌에 전달시켜서 우리는 색을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색채 지각의 가장 주요한 세 가지 요소를 뽑는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빛이 필요하겠죠. 광원인 빛, 그리고 빛을 반사하는 대상물인 반사체, 그리고 이 반사된 빛을 인지하는 주체인 관찰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채 지각의 3요소다 라고 하면 광원과 반사체와 관찰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채를 지각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색채 지각의 3요소 생각나시나요? 광원, 그리고 반사체, 그리고 반사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관찰자죠, 관찰자. 뭐 그대로 광원과 물체가 있고, 그리고 관찰자가 있는데, 이 관찰자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본다면, 먼저 눈을 통해서 물체가 인지가 되고, 이런 인지된 것을 자극 신호로 받아들여서 시신경에서 뇌에 전달을 해서 색을 지각하게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빛이 들어옵니다.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먼저 각막을 통과하고요. 각막 다음에는 전완방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동공 앞에 있기 때문에 전완방이라고 하고요. 이 동공, 홍채와 홍채 사이에 있는 이 구멍이 동공이죠. 이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은 이 전완방처럼 비어있는 방이 또 틈이 있습니다. 요렇게 밑에 틈이 있는데, 요것을 이제 후완방이라고 하죠. 후완방을 살짝 지나서 수정체를 통과하죠.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 요 공간은 유리체라고 하는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유리체를 통과를 한 다음에 망막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는 황반이죠. 중심와, 그리고 중심화 중에서도 살짝 푹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황반이 되겠습니다. 황반이 있고, 또 이 망막에 시신경 세포들이 쭉 모여서 신경 다발을 이루어서 뇌로 가는 요 바로 망막에 시신경들이 모이는 지점은 빛이라는 신호를 지각하는 세포들이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신호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맹점이 되겠죠. 그래서 시세포가 없어서 물체상이 맺히지 못하는 부분, 그것이 맹점입니다. 시세포도 없고 시세포가 없기 때문에 물체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 지점으로 들어온 빛의 신호는 사람들이 지각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 망막에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망막에 그 맺힌 상들이 빛을 지각하는 세포들에 의해서 뇌에 전달이 되는데요. 신호가 뇌에 전달이 되는데, 이 망막, 여기서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이 상이 맺히는 망막 부분이 되겠죠. 여기 맺힌 상을 자극으로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뿔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게 원뿔, 흔히 추가 이제 또 원뿔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원추세포다, 혹은 추상체다,
추처럼 생긴 형상의 그런 세포다 해서 추상체라고도 하고요. 또 옆에는 이렇게 기다랗게 막대처럼 생겼죠. 그래서 막대세포다 혹은 간상체다 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추처럼 생긴 원뿔세포, 추상체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상체와 간상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텐데, 이 추상체다라는 것은 원뿔처럼 생긴 그 원뿔세포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상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추상체, 추처럼 생긴 건 옆에 있던 요 막대세포가 간상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원뿔처럼 생긴 이 원뿔세포는 색상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 밝을 때 색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의 세포가 빨강, 초록, 파랑을 다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포는 빨강을, 또 어떤 세포는 초록을, 또 다른 세포는 파란색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추상체가 감지하는 그런 색상들이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상체 같은 경우에는 어둡거나 아니면 좀 흐릿한 상태에서 명암을 감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체는 앞서 이 세 가지 색을 감지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 색을 감지하는 이 추상체를 L, M, S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왜 L이냐? 요 길게 풀쓴 글을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long wavelength, 기다란 wavelength, 파장 길이죠. 그래서 이건 장파장, sensitive라고 하는데 장파장을 감지하는 세포다. 그래서 L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M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예상하셨다시피 medium입니다. medium wavelength sensitive, 중간 파장 길이를 인식하는 그런 세포가 되겠고,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파장은 545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S로 표시하는 파랑 감지 세포. 왜 S냐? 롱, 미디엄에서 아셨겠지만, 눈치를 채셨겠지만, short, 짧다라는 거죠. short wavelength sensit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대는 단파장대인 440나노미터가 되겠죠. 각 원뿔 세포의 분포 비율을 보면은 빨강을 감지하는 세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초록을 감지하는 세포, 그리고 파랑을 감지하는 세포가 가장 적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은 빨강 40, 초록 감지가 20, 파랑 감지 세포가 1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강상체는 명암을 감지를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파장대의 명암을 감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파장대는 507나노미터대다. 인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추상체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체가 있는데, 이 long wavelength sensitive, 그러니까 빨간색을 감지하는 그런 세포에 있는 물질은 에리스로라베, 안적소라고도 하죠. 이런 물질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을 감지하는 물질은 클로로라베, 그리고 S, 단파장을 감지하는 물질은 시아놀라베입니다. 시안색 있죠? 예, 그 청록색 비슷한 컬러죠. 밝은 색깔. 그래서 시아놀라베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캐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색을 감지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 중에 무언가가 부족하면, 이 세 개의 색을 감지하는 물질 중에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결핍이 되거나 아니면 생성하지 못하게 되면, 네,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선천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위에 말씀드린 에리스로라베나 클로로라베나 시아놀라베, 이런 물질 중 하나가 결핍되거나 생성되지 못하면
색을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로 지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프로타노피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토라는 것은 이제 퍼스트,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는 뭐 UN이나 아니면 안티 같은 어떤 반대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파시스 미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질을 지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퍼스트 네거티브 미전이니까 첫 번째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그리고 클로라베 결핍 상태에서는 데오톨라노피아라고 해서 두 번째 물질을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시나놀라베의 결핍이 되면 티스타노피아 해가지고 그 트라이가 셋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이가 둘, 트라이는 셋. 그래서 트리타노피아 이렇게 세 번째 물질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로타노피아와 네오트라노피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녹색을 둘 다 노란색으로 보는 정록 생명이나 그 구분하지 못하는 색조에는 좀 차이가 나겠죠. 트리타노피아의 경우 그러니까 시아놀라베가 결핍된 그 세 번째 물질 시아놀라베가 결핍된 트리타노피아의 경우에는 녹색과 파랑을 핑크와 오렌지색으로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전체적인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전 생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굉장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채 지각의 3요소, 그리고 색채 지각 과정, 눈의 구조, 그리고 그 망막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RGB를 감지하는 원뿔 세포, 추상체죠. 그리고 음영을 감지하는, 특히 빛이 희박한 곳에서 음영을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막대세포, 간상체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추상세포 가운데 추상체 중에서 색을 감지하는 세 가지 물질, 그리고 세 가지 물질 중에 하나가 결핍되거나 생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학습 정리를 하는 내용으로서 그 EBS에서 컬러에 관한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혹의 에너지 색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TV로 방영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색채를 지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게 만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을 그 부분, 색채를 지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추려봤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도착했다. 그리고 세상은 아름답게 물든다. 식물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데 흡수되지 못하고 반사된 빛이 색을 결정한다.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색은 약 17,000가지. 우리는 어떻게 그 수많은 색을 감지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일까? 눈 안에는 색깔을 인지하기 위한 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적색을 인지하는 세포, 녹색을 인지하는 세포, 청색을 인지하는 세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색깔은 세 가지고요. 나머지 그 외의 모든 색깔은 이 세 가지의 조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각 세 가지 색깔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색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극받는 양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 색감이 약간의 미묘한 차이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죠. 색을 보는 이 일은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눈은 물질이 흡수하지 않고 반사한 빛을 재빨리 낚아채 망막 중앙에 자리 잡은 약 700만 개의 원추세포로 보낸다. 원추세포는 반사된 빛 중 빨강, 초록, 파랑의 빛만을 받아들이는데 각 세포마다 담당하는 색이 다르다. 원추세포가 흡수한 빛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뇌로 전달되고 진정한 색의 마술은 뇌에서 완성된다. 뇌는 원추세포가 처리해 보낸 빨강, 초록, 파랑을 부지런히 혼합하는데 혼합 비율 따라 우리는 미묘한 색의 차이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는다. 왜 시각세포는 빨강, 초록, 파랑 이 세 가지 빛만을 받아들이는 걸까?
비밀은 19세기 초 영국의 과학자에 의해 밝혀졌다. 1801년에 영국의 영이라는 분이 거기에 착안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게 주어진 세계란 것은 우리가 RGB 세 개의 광원의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다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시각은 가장 많은 색을 만들어내는 RGB를 선택해 진화해왔다. 시시각각 변하는 전광판의 색깔도 RGB의 분주한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 즉, 레드, 그린, 블루를 뜻하는 RGB는 최소의 색으로 최대의 색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다.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색지각의 3요소, 광원, 반사체, 관찰자다. 색지각 과정, 동공 수용체를 통해서 망막에 빛 자극원이 도착하죠. 그러면 원뿔세포에서 그 신호를 감지하게 되고, 그리고 방명시 좀 어두울 경우에나 전체적인 빛의 강도가 10칸델라 이하일 경우에는 막대세포도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밝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원뿔세포의 색상, RGB와 명암의 신호가 잡히게 되고,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됨으로써 색채를 체크하게 되겠죠. 눈의 거주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고요. 또 색을 감지하는 중요한 망막에 있는 세포인 원뿔세포와 막대세포, 추상체와 간상체라고 한다고도 했죠. 그리고 이런 추상체에 있는 색 감지 물질,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색을 지각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또 이 교시에는 이러한 지금 1교시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색을 보았을 때 생리적으로는 어떻게 그 신호들을 지각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교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